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상대방의 연락의 의도 그리고 시기, 한 달 안에 연락이 올 수 있을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 상대방이 연락을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상대방이 연락을 올 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대해주는 것이 좋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귀여운 꼬마 친구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카드의 앞면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4번, 1번, 5번, 2번, 3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고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지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연락의 의도와 그 시기가 가까운 시기에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인연의 흐름이 약해진 이유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 4개의 메터리얼스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연락의 문제라든가 누군가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한 번 이상 어떠한 것들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집착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하지를 말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는 계속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서운한 감정이 계속 쌓이면서 반복되는 어떠한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관계의 인연운은 약해졌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이 관계가 전보다는 나아졌던 그런 관계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는 확고하게 자기 이상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집스러운 이상형 안에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약간 적극적인 어떠한 마음의 표현이 좀 있어 왔다,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관계는 누군가는 굉장히 약간 예민한 감성, 혹은 누군가는 반복되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날까봐 겁이 나는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어떠한 것들을 반복되는 문제 안에서 고치지 못하는 거는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 뜬 건지 헷갈리는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짐작 그리고 이해, 공감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 왔다. 근데 또 한 번씩 이렇게 마음 열고 얘기하면 좋기는 해.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대화의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 드러내지는 않은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후회, 후폭풍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은 있을까요? 미련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약간 답답하다,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멍 때리고 있지 않나 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혹은 이 관계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별에 대해서, 멀어진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후회는 많이 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가슴 깊이 좀 어느 정도 후회하는 감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후폭풍은 맞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후폭풍은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음속 깊이는 여러분들이 계속 약간 생각이 나고, 마음 안에서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에 있어서 후회하고 약간 힘들고 그런 마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얼떨떨한 느낌. 과연 이 관계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스스로가 과연 후폭풍이 왔는지 미련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남아있는 마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집착같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이런 집착 같은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날까봐, 이제는 나를 완전히 잊었을까봐, 나의 존재감이 이제는 콩알만큼도 남아있지 않을까봐, 이런 전전긍긍한 마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령 다른 이성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도저히 그게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떠나가질 않는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임팩트 있는 존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련 따위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 후폭풍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거는 좀 미안해. 라는 감정을 가지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 현재로는요. 연락을 해서 뭐해. 서로 불편할 뿐이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고 집착처럼 마음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고 있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 연락을 못하는 이유,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이 관계에 확신이 없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집착 카드가 이렇게 3장이나 뜨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직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에 대한 확신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굉장히 작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연락을 안 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관심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 따위는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것이다. 다른 거에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다. 나 따위는 이제는 좀 많이 잊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빨리 잊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데 한 달 사이의 연락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이렇게 옮겨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달 사이에 혹은 그 이상 서로의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의 연락운 1주 2주 3주 4주. 여러분들은 진짜 되게 작네요. 한 달이요. 여러분들은 연락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1주, 2주, 3주 오래된 커플,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만나신 분들, 최소한 1년 이상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3주 차에 어떠한 흐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편하고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꾹 누르고 약간 스스로가 약간 본인의 마음을 제어하는 그런 느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 확신을 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운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 다 10% 미만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단 오래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에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확률은 한 4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만약에 연락운이 좋지는 않아요. 연락운이 좋지는 않은데 상대방의 혹여나 이 낮은 연락운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했을 때는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쭉.
3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욱하는 마음에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재감이 아직은 남아있다 보니까 다른 일이 손이 안 잡혀. 그래서 욱하는 마음, 확신을 갖는다보다는 욱하는 마음에, 약간 순간적인 충동적인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하실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게 어차피 가능성은 없어.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세 번째 주에 최소한 1년 이상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의 기운,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약간 좋은 기억들,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네 번째 주도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을 꾹 누르고 연락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더 많다 손 치더라도 이분이 약간 감정이 오락가락 하다가 문득 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 오히려 이 오래 만나지 않았던 한 달 이후에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가 서로의 기운 안에서는 더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운명이냐 아니냐를 조금 그런 키를 상대방이 쥐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어찌됐던 간에 3주 차에는 이렇게 다 좋네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1주 차에는 운명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을 자소하겠다. 한 번에 이렇게 확 잡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이때는 내가 좀 마음이 약간 여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관계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어디 가겠니? 약간 이런 느낌? 마음의 여유? 좀 얄밉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 번째 주에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3주 차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나머지는요, 다 이 사람이 재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좀 아래로 보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뒤에 이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 그때는 진짜 긍정 신호고요. 연락 오는 굉장히 낮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도 상대방이 곰곰하게, 그때는 좀 진지하게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 관계를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볼게요. 이 3주차에 연락 오니 그나마 좀 오래 만나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것도 공정신호,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도 상대방이 굉장히 약간 고맙다로 느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시는데, 자, 그러면 3주만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연락을 왔을 때 이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연락이 왔을 때 약간 서로에게 마음을 다 드러내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상대방의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 숨긴 상태로 그냥 자기의 나름대로의 각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재회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이 사람이 연락을 하더라도 의도를 완전히 오픈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투명하게 다시 만나고 싶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셔서 그럴 수도 있고 워낙 표현하는 게 미숙하셔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흐름이 미적지근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 흐름이 이거는 두 개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을 때도 고마워하는 그런 느낌은 있다 손 치더라도 이때도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오브 소드는 연애가 좀 미숙한 어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츤데레같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약간 툴툴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 흐름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나 상대방이 연락을 오나 사실 이 관계는 아주 원활하게 가지는 못하는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상대방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속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의 속을 투명하게 다 오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이 관계의 희망적인 느낌은 좀 다소 낮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운명의 끈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인연의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적으로 엮여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약간 이 성향을 다시 맞춰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 관계 안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대화의 여지 정도는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대화의 여지 안에서 서로 간에 약간 명확하게 본인의 속마음을 까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대화의 여지는 생기실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시기에. 근데 이 전반적인 연락운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한 달 안에 연락운은 좀 낮고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린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어차피 마음고생을 할 바에야 그냥 한 달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관계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달 이후에도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수호천사님은 노라고 하시네요. 아닌 것 같아. 이게 노 플러스 느낌표는 아니고요. 그냥 노거든요. 아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 관계 좀 많이 부족한데 네가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테이크 액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라고 한다면 다소 부진한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얘기로 바라봤을 때 이 관계는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화의 여지를 가졌을 때 본인의 속마음들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진전 없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는 흐름은 굉장히 약하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목체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의 연락의 의도와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 어떠한 연락이 올 수 있는 흐름이 생길지 상대방이 연락을 할 때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왜 여태까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관계 인연의 흐름 안에서 인연의 흐름이 약해진 이유입니다. 8개 보이스 나오는 거 보면 어떠한 작은 상황이 크게 확대 해석해서 결국에는 자승자박하게 되는 전입가경의 상황이 오지 않았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변 상황이 이 관계를 굉장히 약간 힘들게 만든 것도 있고요. 이 주변 상황이 작은 어떠한 요인이 크게 누군가의 예민한 감성과 맞물리면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이 관계 굉장히 점점 더 인연운을 약하게 만들었다라고는 보여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계속 맞춰주고 뭐 필요한 거 없어? 너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럼 햄버거 먹으러 갈까? 너 뭐 필요해?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계속 맞춰주고 서포트 해주고 약간 도와주고 맞춰주고 무조건적인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처음에 그 모습하고는 다르게 점점 자기중심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점점 발현이 되지 않았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마치 처음에 그 모습이 원래의 모습 같지 않고 가면 갈수록 누군가는 이성적인 사고방식, 내가 기준이요, 내 말을 맞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똑같은 카드 나오죠? 에이트 오브 소드. 관계에 있어서 약간 작은 상황이 하나가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 물에다가 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컵을 담아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앞에다 딱 놨어요. 근데 그 물을 앞에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놓기를 바래.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굳이 놔가지고 손이 이렇게 딱 가는 바람에 톡 쳤어.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엎질러지겠죠?
사실은 그냥 치우고 말면 돼. 에휴, 조심하지. 어디 묻은 데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또 거기다가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떠한 것들이 생겨났을 수 있겠다 라고는 보여줍니다. 사소한 거 그냥 넘겨도 되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꼭 확대 해석해서 굳이 이것저것 막 묶으면서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후회는, 그리고 후폭풍은 현재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을. 저 사람을 놓친 거에 대해서 내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예요. 미련이 가슴 깊이 무의식에서부터 발현되는 미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회가 있는지. 후회도 엄청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같이 있었을 때 행복했는데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물이 엎어진 거 그냥 물 닦아주고 말걸.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까짓 게 무엇이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이 약간 자기 머리를 콩콩 쥐어 박으면서 후회박급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폭풍은 왔을까요? 후폭풍도 왔습니다. 그냥 쓰리 연타로 지금 이 사람이 삼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자, 후폭풍도 엄청 왔어. 약간 마음 깊숙이 힘들고 어렵고 그때 왜 그랬을까? 미련도 남고 여러분들이 좋았는데 초심의 마음을 내가 왜 잃어버렸을까? 머리를 콩닥콩닥 때리면서 이 사람이 두통약을 먹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을 거는 같아요. 자, 굳이 남아있는 마음을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엄청 많네? 완전히 100%예요.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연락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락이 올까? 라고 하면서도 내가 해봐야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연락이 없잖아요. 도대체 왜 연락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마음은 듬뿍 있는데 왜 도대체 연락이 없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들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 여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지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지, 약간 가까운 친구들이나 약간 연애에 해박한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조언을 듣는다거나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하고 접근이 조금 더 쉬울지 이런 느낌을 좀 얘기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조력자 카드가 나오죠. 여기 늑대가 조력자잖아요. 늑대는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충직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배려를 누군가와 어떻게 어떤 순간에 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단 듬뿍 있는 거는 맞아는 보이네요.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로 간의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간의 연락운.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한 달 이후. 자, 4주 이후는요, 5주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 달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2주차, 3주차의 연락운이 강하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너와의 미래를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때 너 아니면 안 되겠어. 근데 4주차, 5주차 넘어가면서 이 관계에 거리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마음고생을 하는 흐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약간 부담감, 불편함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니까
2주차, 3주차 요때 연락운이 좀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아주 막 100% 너무 좋다라는 것보다는 한 40에서 50%의 가능성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연락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할 확률은 여기에 플러스의 기운이 더해져서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다른 부정적인 생각하고 다르게 이 사람은 주변 환경만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마음가짐은 언제든 타이밍을 보고 다시 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볼게요. 1주차는 고민을 하는 카드거든요. 1주차, 2주차, 3주차만 볼게요. 사실 4주차, 5주차는요. 이 사람이 약간 자기 마음을 꾹꾹 누르고 뭔가 불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 주변에 다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연락운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 2, 3주 안에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1, 2, 3주 안에 상대방의 연락이 온다면 그때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1주 2주, 3주, 자, 1, 2, 3주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방은 1주차에 연락을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만한 사람이 없다. 네가 나에게 도움되는 인연이고 너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향을 떠보려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향이 좀 긍정적인 느낌이 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전폭적으로 어떤 자기의 마음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두 번째 주에 이 피스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득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때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편안한 느낌이 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같이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의도 없이.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오게 되면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너의 생각 또한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네가 보고 싶어. 이런 의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게 된다면 1, 2, 3주 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 자, 1주차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1주차에 연락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우리의 관계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곰곰하게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주에는요,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어떤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화를 돋기게 되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거는 좋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거는 세 번째 주가 가장 좋거든요. 이 조이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서로의 연락운이 가장 좋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다 비교해 봤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1주차나 3주차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 이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 오브 펜타클. 아이고,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 누군가는 아직까지 예민한 감성, 아직까지는 내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약간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팔랑귀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된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예민한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경우에 3주차, 첫째 주나 3주차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경우에 관계의 흐름. 이 관계는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완전히 이 사람을 포용해 줬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흐름이 생기고요. 어떤 상대방의 잘못이라든가 서로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냥 포용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흐름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거나 또다시 약간 그거의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가 오히려 3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가 가장 좋고요. 이때 이야기의 타이밍도 더 적절하게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3주차 정도가 되면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그런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조언자들이 주변에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조언에 의해서 이 관계에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 그런 맥을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도 3주차에 상대방이 연락 올 가능성은 50에서 60% 정도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사실 관계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앞으로 운명의 끈 안에서 이어질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 미래를 봤을 때 누군가는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기프트 카드는요. 누군가의 배려에 의해서 이 관계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코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한 번쯤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는 생겨나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그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더 적절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주 차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 특히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하면 할수록 이 관계에 더욱더 예민한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명확하게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지금으로부터 3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난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 또한 내가 연락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유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직접적인 제3자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같이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고 혹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시그널, SNS라든가 카톡 프사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좀 일부 남겨보시는 것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 관계를 이끌면 명확하게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The situation은 improve 나오죠. 이 관계는 지금보다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갖고 있는 시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하나씩 빠지면서 좋아지는 흐름을 가져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도 나오네요. 참 타로 카드라는 게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야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Be assertive, 명백하게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지만 어떠한 흐름이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정리를 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상대방을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밀당의 비법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겠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연락운이 어떻게 되는지, 가까운 시기 안에 서로 간에 약간 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인연의 흐름이 약해진 이유 라고는 보여집니다. 4개의 이모션스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관계는 권태감이 어떠한 문제점을 유발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요. 혹은 서로를 신경 써주지 못하는 어떠한 흐름이 있었을 수 있겠다. 누군가는 바쁘고 누군가는 다른 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흐름. 그래서 누군가의 서운함이 증폭이 됐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서로를 끈끈하게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누군가는 자기 일에 조금 더 치중을 했다거나 서로 간에 약간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은근한 권태감 같은 마음이 서로의 인연의 흐름을 약하게 만들었다 라고는 보여지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는 다른 이성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무언가 굉장히 힘들 때 내가 돈이 없다거나 무언가를 완전히 단절됐던 어떠한 힘든 일이 느꼈을 때, 있었을 때 그때 이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힘든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약간 어려울 때 이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여성분의 모성애가 어느 정도 발동을 했다거나 서로 간에 약간 좋은 거는 계속 약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연애가 좀 어느 정도는 이어졌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관계는 뜻하지 않게 욱하는 마음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다투다가 그럴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이 관계가 갑자기 뚝 끊어졌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은 있는지, 후회는 있는지, 호폭풍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있을까요? 엄청 많네요. 자, 100%의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후회는 있는지, 후회는 안 하려고 해. 왜냐면 아직까지도 화가 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욱하는 감정 안에서 약간 크게 싸우다가 이별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 왜 내가 후회해야 돼? 이런 감정이 아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미련은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후폭풍은 왔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후폭풍도 어느 정도 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주 크지는 않고요. 나는 그냥 자유로움을 즐길 거야 라고 하면서도 막 쪼그라드는 느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없으니까 허전하다. 약간 이런 반반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남아있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 하지만 처음의 감정에 비해서 지금은 현재 한 30%의 감정만 남아있다 라고는 보여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화가 나는 마음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관계가 단절된 거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마음과 미련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연락은 기대를 안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내가 기다려봤자 너는 안 할 거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많고요. 혹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해볼 의도도 가지고는 있어 라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못하는,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존심이지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후회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망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이게 내 기준 밖에 넘어간 너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실망스러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보다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너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만 내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본인의 자존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 서로 간에 약간 다투다가 생겨났던 어떤 실망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확신의 지수가 굉장히 낮아졌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서로 간의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주, 2주, 3주, 아이고 어저씨고, 4주, 그리고 한 달이요. 여러분들 관계는 상대방이 뭔가 화가 나고 씩씩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연락오는 되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한 달 이상까지 다 좋아. 근데 두 번째 주는요, 누군가는 다른 이성이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는 그 사이에 소개팅을 한다거나 누군가 합석을 해서 뜻하지 않게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주차를 제외를 하고 직접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이 생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주에. 자, 그러면 이 1주차,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특히 1주차, 세 번째 주가 진짜 높거든요. 이 빈티지 카드는 무조건 회복의 카드이기 때문에 연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연락을 할 때 어떤 의도로 하는지 두 번째 주만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3주, 4주, 5주. 아, 이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속을 막 까놓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안 돼. 우울해. 우울감을 너무 많이 느껴.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약간 다시금 대화를 해보려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 관계를 원활하게 가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자기가 여러분들 존재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해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 굉장히 약간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의 감정 안에 사무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판단을 하고 본인이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1주차나 세 번째 주나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내 기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네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고 불편해. 하지만 확신은 하진 못하겠어. 그러니까 대화라도 해봐야 되겠어. 이런 의도가 어느 정도 깔려 있거든요. 만약에 네 번째 주에 서로 간에 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것 다 떠나서 일적인 흐름 때문에 생뚱맞은 걸로 연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서로 간에 일로 엮여져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약간 이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볼일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살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쓰는 것, 집착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들을 은근히 계속 약간 SNS라든가 카톡 프사를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확고한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성친구가 생겼는지를 잘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연락을 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떠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1주 안에 연락을 하신다라고 하면 departure, 새 출발,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겠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확신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세 번째 주에는 이 관계 오히려 더 전입가경으로 더 미로 속을 헤매이는 느낌처럼 답을 못 찾겠다.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네 번째 주에 상대방의 마음을 급작스럽게 바꿀 수 있는 어떠한 흐름, 여러분들만의 테크닉과 요령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번째 주에 주변 사람들이 이 관계 안에서 톡하고 건드려 준다거나 누군가는 옆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생겨날 수 있겠다. 그때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 임팩트 있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재회운은 되게 좋아. 아니, 재회운이란다. 연락운은 되게 좋아. 지금으로부터 1주차 세 번째 주 상대방이 언제 연락이 오는 게 가장 좀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상대방이 지금으로부터 세 번째 주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소 자기중심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빈정을 조금 더 상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의 가치는 있을 수 있겠다. 받아줄 만한 어떤 가치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의 연락운은 세 번째 주에 제일 강하다라고 하잖아요. 요때 상대방의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이 관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앞으로. 페이지 오브 컵스가 나오죠.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애정. 이 관계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관계예요. 근데 이 데스 카드는요. 이 끝을 상징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지만 이게 끝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리버스의 카드도 될 수 있어요. 그냥 해골의 모습만 보면 끔찍하고 무서워요. 이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뭔가로 장식돼 있고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전하고 다른 완전히 색다른 모습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에 혹은 한 달 이후에 연락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요때 연락을 하게 된다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됐지? 요때는 여러분들 혼자 힘만으로는 안 돼.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고 주변에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근히 여러분들 소식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조언을 상대방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조언자라든가 제3자, 내 조력자를 물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어떤 흐름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연락은 지금으로부터 세 번째 주에 요때 가능성이 70에서 8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때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운명의 끈 안에서 인연의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시금 불타오르는 카드죠? 요봐. 서로 간에 약간 스킨십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 약간 작은 악마처럼 나를 옆구리를 살살 긁어주는 그런 악마 같은 모습. 병 주고 약 주고 약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줄 수 있는 복합 감기약처럼, 종합 감기약처럼 서로 간에 약간 끈끈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여러분들은 다시금 이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키워드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SQNGS 우리 엽주천사님 여기 와서 또 구경하시고 계시네요. 이 엽주천사님은 직업이 뭔지 진짜 궁금하네. 자, 석세스 나오죠. 사실은 엽주천사님이 이렇게 놀러오는 리딩은요 정말로 좋은 리딩이 여태까지 좀 많았어. 근데 오늘 이 3번 리딩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 조언 카드가요 너무 좋아요.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긍정적인 기운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흐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이 관계 이전보다는 더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만 믿어보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만약에 세 번째 주에 상대방이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참아보시고요. 한 달 이후에 그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멈출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달 안에 혹은 그 이상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의 연락이 올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지 상대방의 연락의 의도가 뭘지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지 그런 이후에는 우리 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이 관계, 인연의 흐름이 약해진 이유입니다.
이 키너 보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누군가의 서운함, 누군가의 잔소리, 누군가는 자꾸 약간 감성적으로 토닥토닥 하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어떠한 부분을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하려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마음의 불평불만, 마음속에 어떠한 도도함, 마음속에 자기만의 이성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흐름을 방해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그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관계가 시작될 때 여성분이 굉장히 약간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뭔가 포근하게 해줬던 그런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여성분이 매력이 넘치고 모성애가 강하고 배려심이 넘쳤던 그런 분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배려는 오래가지 못하는 게 함정이기는 해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자꾸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이런 흐름이 있으면 보상심리라는 게 발동을 하거든요. 그러한 보상심리가 어떠한 관계 안에서 무언가 충족이 안 될 때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분의 배려, 여성분의 모성애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약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맞는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혹은 계속 누군가는 배려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 친구 문제, 남사친, 여사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배려해준 거에 있어서 어떠한 보람이 없다. 네가 실망스럽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어떠한 포인트 안에서 계속되는 실망이 반복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상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계가 멀어졌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은 있는지 후회는 하는지 후폭풍은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은 있을까요? 미련을 안 가지려고 해요. 나는 됐어. 나는 지금 상태가 오히려 편해. 너에게 미련을 갖는 것 자체가 불편한 마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후회는 하는지 후회도 안 하려고 하시네요. 이 사람이 내가 후회를 해서 뭐해? 오히려 불안해. 오히려 예민했어. 누군가는 예민하고 이 관계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어떠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후회하는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을 탓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재감에 대한 후폭풍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후폭풍은 있어. 이 사람 자존심은 정말로 세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후회하고 싶지 않고 미련도 갖고 싶지 않아. 나는 미련 따위는 없어. 미련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게 배신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후폭풍은 있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허전하고 답답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내가 저 친구랑 이렇게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이러는 거야? 라는 그런 후폭풍이 이 사람에게는 절절하게 지금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마음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분노만 남아있네요. 분노. 화가 나고 억울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의도대로 가지 않은 거에 있어서 복잡한 아주 화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남아있는 마음을 완전히 커버해 버릴 수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 지금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죽어도 안 해. 나는 내가 마음고생을 할지어도 너에게 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가 연락을 해오기 전까지는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관계 안에서 이별의 원인을 제공한 거는 본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기다렸으면 기다렸지 여러분들의 본인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연락하고 싶진 않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잘못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잘못이 상대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자존심이 허용하질 않아.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너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는 없어 라는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죄책감 같은 그런 감정은 미안한 감정을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봐, 이 사람 못하는 거네. 아, 자기가 미안한 감정보다는 죄책감, 후회하는 감정보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안한 감정은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그걸 후회해서 뭐해? 내가 미련을 가져서 뭐해? 어차피 벌어진 일, 내가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 뭐해? 하지만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그 후폭풍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연락을 한들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 한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연락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지쳐있는 것도 있어요. 관계를.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놓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좀 지쳐있고 힘들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나만의 굴 안에서 좀 쉬어보자. 겨울잠 좀 자자. 겨울잠을 안 자면 내가 봄에 나올 수가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때가 됐어. 좀 쉬어야 되겠어. 우리 사이에 좀 어느 정도 쉬었다 가는 그런 텀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어쩌면 자기 일적으로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떠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어떠한 흐름,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입장 안에서 자기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어떠한 흐름. 이 사람이 최근에 이직을 했다거나 취업을 했다거나 어떤 승진이 있었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지금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는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놓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에너지를 내서 달리려면 지금은 당장 쉬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로 간의 연락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주, 2주, 3주, 4주, 한 달 이후. 여러분들은 근데 아직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툼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감정은 있어요. 근데 과거를 원래 되돌아보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은 내가 기력을 쇠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연락은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의 연락은 기다려라는 거는 일단 마음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잡하고 분노, 억울한 감정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연락은요. 1주, 2주, 3주, 4주, 5주 이게 한 달 이후까지 다 열려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1주차에는요. 서로 간에 약간 조건이라든가 약간 기타 등등 마음보다는 다른 것들이 마음에 맞을 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약간 찰떡 같았을 때 오히려 연락운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근데 2주차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다소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금 만날 가능성이 높고 3주차, 4주차는 사실 연락운이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들 관계는 한 달 이후가 됐을 때 오히려 서로 간에 약간 신뢰감으로 단단하게 무언가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1주, 2주, 3주, 4주, 5주, 일주일, 한 달 이후. 자, 이분은요.
1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면 확고하게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약간 기타 등등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지를 못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2주차에는요, 이 사람이 오로지 여러분들만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 여러분들 놓지를 못하겠고, 마음속에 약간 미련을 안 가지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은근히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머리를 강타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메모리, 이런 것들 때문에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 주에 연락을 하신다면 그냥 외로우신 거예요. 외롭고 나 혼자만 뚝 떨어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잘 지내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마음에, 욱하는 마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막 드라마를 본다거나 어떤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랬을 때 자기가 주인공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눈물 촉촉해지는 그런 마음 안에서 안 되겠다,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5주 이후, 한 달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울질을 좀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합당하게 도움이 되는 인연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는 여러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상으로 봤을 때 1, 2주의 상대방의 연락의 의도가 가장 약간 클리어하게 좋은 그런 의도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조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확고하게 약간 의도 자체가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 1주, 2주, 3주, 4주, 한 달 이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주에 연락을 하면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주차에 1주 안에 연락을 하시면 이런 작은 악마 같은 이라고 네가 연락을 하니까 더 끈적끈적하게 더 보고 싶었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후폭풍 안에서 너에 대한 마음은 사실은 미련이었나 보다. 이런 집착하는 마음이 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서 약간 이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스킨십이라든가 약간 뜨밤 이런 게 갑작스럽게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에,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오게 된다면 그때는 미래를 타진해보는 어떠한 대화를 하실 가능성, 이 관계에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게 좀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을 때가 가장 좋거든요. 1, 2주보다는. 이때 연락을 하시면 올레 이 생각부터 하시게 됩니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왜냐면 이 사람은 한참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주에 상대방에게 했을 때 상대방이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완전히 플러스 20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네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도 좋아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연락오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한 달 이후에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매력을 상대방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촉촉하게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주차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2주차는 상대방이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고 그때 연락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3주차, 4주차 그리고 한 달 이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 2주차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연락을 1, 2주차에 해온다면 자, 이 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도록 할게요. 휠 오브 포춘과 킹 오브 펜타클, 의외의 배려, 의외의 어떠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포인트 안에서 이 관계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의 기운이 여러분들을 감싸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 오히려 관계의 흐름이 원활하게 다시금 단추를 원활하게 끼워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 요때는 좀 재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네요.
사실 여러분들이 했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저스티스 카드, 서로 간에 약간 저울질을 하는 그런 흐름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저울질을 통해서 아,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 라고 확연하게 느끼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 이전보다는 훨씬 달달해지는 나이트 오브 컵스, 로맨티스트의 감성, 예전보다는 더욱더 촉촉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어떠한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을 거는 같은데 시기가 조금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보기가 딱 좋거든요. 상대방은 1, 2주. 1, 2주 차에 상대방의 연락운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롭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3주, 4주, 그리고 한 달 이후. 그때 여러분들이 기다려봤다가 하시면 오히려 이 관계는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운명의 끈 안에서 인연의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앞으로 키워드가 조이 카드가 나오잖아요. 서로 간에 약간 즐거울 수 있는 어떤 흐름. 하지만 감정 기복은 조금 조심해라. 주변의 어떤 상황, 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계 빠르게 회복되느냐 늦게 회복하느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복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계 변동수는 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이 카드는 서로 간에 약간 즐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추억을 곱씹으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어떠한 흐름을 암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opportunity, 기회가 올 거라고 하죠. 명확하게 이렇게 딱 들이미시네요. 기회,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상대방에게는 1, 4주, 그리고 너에게는 3주 이후의 기회를 너에게 줄 테니 서로 간에 갖고 있는 키 안에서 이런 활용도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yes 나오죠? 자, 그래 네가 원하는 쪽으로 해. 네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 또한 움직여도 상관없어. 크게 생각하지 마. 너무 생각하지 마. 그래, 네가 마음 갖는 대로 해. 나는 무조건 너를 밀어줄게. 이런 의도도 어느 정도 있으시거든요, 수호천사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 엄청 달라지는 어떤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할지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연락을 해온다라고 한다면 연락의 의도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반응은 어떨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이 인연의 흐름이 약해진 이유입니다. 이게 더 휠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어쩌면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혹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왔다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로 간에 약간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는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분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어쩌면 이 관계를 원활하게 가는 것보다는 주변의 환경 자체가 좀 안 좋은 누군가가 있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지만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더 나아질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던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 관계에 무언가 원활하지 못하는 장거리이거나 누군가는 저기 멀리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이 바쁜 누군가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해 요인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분이 배려를 많이 해줬다거나 여성분의 스윗한 말투, 약간 따뜻한 배려와 이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맞춰갈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은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해서 분명히 가면 갈수록 누군가에게는 귀인 같은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겐 갖다 손 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충분히 있었던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은 있는지, 후폭풍은 왔는지, 후회는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 미련이 많이 있으시네요. 자, 미련도 엄청 많고 여러분들을 신뢰감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련 지수가 한 7, 80% 이상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 이별 혹은 멀어진 거에 따른 어떤 후회는 있는지. 후회도 많아. 완전히 이것도 한 7, 80%의 감정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후회도 엄청 많고. 아주 마음이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후폭풍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후폭풍은 없어. 자, 후폭풍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후회를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약간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련이 있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부재에 따른 어떤 후폭풍이 없는 거는 정말 정신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멀어져서 후폭풍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혹은 아직은 안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남아있는 마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봐, 남아있는 마음 엄청 많죠. 이 미련과 후회하는 마음이 있듯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남아있는 마음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 그대로 담아져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하고 미래까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이실 것 같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고 싶어하는 마음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 받아줄지 약간 마음의 불안감이 약간 있는 상태라 약간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떡하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좀 타이밍이 어긋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막 뱅글뱅글 돌리면서 머리를 약간 싸매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에요. 고민이 많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연락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심이 다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으시네요, 이분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그게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 여러분 이건 못하는 것 같은데? 못해. 자, 문제는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과 미래를 그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나의 이상적인 이상형의 사람이기는 하고, 그리고 나와 찰떡같은 마음을 나눴던,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 내가 순수한 마음을 나눠줬던, 나를 정말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줬던 그런 인연. 하지만 이 사람이 현재 회사 안에서 굉장히 바빠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짬을 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자존심 부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오지 않을까? 내가 해야 되는데 혹시나 거절을 하면 어떡하지? 그럼 자존심 구길 텐데. 좀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복잡한 심정이 많은 게 지금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달 안에 연락운 혹은 그 이상이 되도록까지 이 관계, 연락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로의 연락운. 지금으로부터 1주. 지금으로부터요. 2주. 3주. 4주. 그리고
그리고 한 달 이상. 여러분들은요, 약간 자잘하게 계속 있어. 지금으로부터 2주차만 제외하고 2주차는 뭔가 굉장히 바쁘거나 뭔가 이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못한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지금으로부터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특히 넷째 주가 가장 높고요. 지금으로부터 넷째 주가 가장 베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주, 셋째 주, 그리고 한 달 이후가 돼도 언제든 연락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1주차,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한 달 이후. 이게 첫째 주랑 셋째 주는 한 30%의 확률이고요. 그리고 약간 넷째 주에는 50% 이상의 확률. 한 50%, 60%. 한 높게 보면 한 70%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달 이후에는 어쩌면 이 관계가 약간 친구같이 굳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연락운이 한 3, 40%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의 연락의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 주, 4주, 한 달이요. 아이고, 이것 볼 시계. 자, 상대방은요, 지금으로부터 1주 안에 연락을 하게 되면 정말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네가 나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 주에 연락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말을 터놓고 하고 싶은 거예요. 명확하게 너의 의견이 어떤지, 나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명료하게. 만약에 이때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한다. 너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직진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넷째 주에는 운명이냐 아니냐의 선택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도 직진할 생각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는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일단은 네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약간 자기가 선택을 하고 싶은 것.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요건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끌리고 작은 악마처럼 내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고 혹은 서로 간에 약간 소궁합이 좋았던 관계라면 그런 허벅지가 간질간질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순간순간 떠오르고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하셨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주, 3주, 4주, 그리고 한 달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연락원은요, 지금으로부터 첫째 주, 그리고 넷째 주 강하게 좋습니다. 자, 특히 네 번째 주에는요, 서로 간에 상대방도 운명이냐 아니냐를 선택의 기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는 어떠한 보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첫째 주, 이 비즈니스 카드가 나와서 서로 간에 약간 대화가 원활할 수 있어요. 합이 잘 맞는 날이라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첫째 주 그리고 넷째 주 요 두 번만 첫째 주하고 넷째 주 주간에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게 좋은 시기에는 언제냐면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한 달 이후까지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첫째 주에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쁘지 않고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안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셋째 주까지 이 사람에게 연락이 안 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넷째 주에 연락을 하셔도 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번째 주, 최소한 한 달이 지나더라도 이 사람은 언젠가는 연락이 오실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의 확률. 상대방이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언제가 제일 높은지. 자, 1주.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 근데 완전히 의외네요. 한 달이고. 여러분들은 골드카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던 거를 내가 마음 편하게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약간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건적인 것들, 이런 거에 조금 더 매료가 돼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세 번째 주 그리고 한 달 이후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 그거에 따라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릴까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에 따른 연락. 자, 이 사람이요, 지금으로부터 1주 안에 연락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이거는 서로 간의 연락운이에요. 서로 간의 연락운. 위쪽에 있는 건 서로 간의 연락운이고요. 여러분들이나 그분이나 네 번째 주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요, 첫 번째 주, 그리고 세 번째 주, 그리고 한 달 이후, 그리고 네 번째 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첫 번째 주에 이 사람이 연락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첫 번째 시기를 놓친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주에 어느 정도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 달 이후에도 연락운이 열려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는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는 보여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1주나 네 번째 주 하시는 게 좋고,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순서가 1주, 세 번째 주, 한 달 이후, 네 번째 주 이렇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관계는요, 좀 연락운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운명의 끈 안에서 인연의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네요. 귀인 카드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 관계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긴다거나, 의외로 약간 술자리 같은 데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혹은 여러분들 누군가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구 관계 이런 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맞추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점차 고쳐나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조금 더 멀리 바라봤을 때 서로에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인 같은 그런 관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No need to worry.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이 관계 안에서 허용되지 못하는 어떠한 수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 그거는 아니야. 그건 버리고 가야 돼.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거나 그거를 고쳐야지만 이 관계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겨.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아직은 인연의 끈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은 높지만 그저 안일하게 어떠한 부분이 당연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이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나가야 될 거는 고쳐나가면서 이 관계 그냥은 안 된다. 그냥 가다가는 결국에는 암초에 부딪히게 돼서 좌초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어떠한 부분 명확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어떠한 문제점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빛을 볼 수 있는 관계다 라고는 보여주십니다. 아직은 인연의 끈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이신 것 같으니까 서로 간에 약간 원활한 흐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